4대에 걸친 자이니치의 순환사를 그린 애플 TV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가 세계적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인 일제강점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누리꾼과 매체들이 잇따라 조선과 민중의 피식민의 고통을 안긴 일본의 악행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일부 누리꾼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파친코는 재미동포 1.5세인 이민진 작가의 동명소설이 원작입니다. 애플 TV 플러스 관계자들은 2017년 출간돼 전미도 서상 후보에 오르는 등 호평을 받은 이 소설의 흥미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에게 아직은 낯선 한국의 역사 이야기를 막대한 제작비에 시대극화하는 데 주저했습니다. 파친코의 총괄 제작자인 미국계 한국인 수휴 프로듀서는 이들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수휴 프로듀서에게 한국과 한국인들이 겪어온 고난의 역사를 자세히 들은 애플 TV 플러스 관계자들은 세계적으로 반드시 통할 이야기라 확신했고 마침내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외신들은 선택이 옳았음을 보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롤링스톤, 영국 BBC 등 유력 매체들은 올해 최고의 시리즈라고 파친코를 찬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스위크는 미국에는 잘 알려지진 않은 역사이지만 꼭 알아야 할 이야기라며 일본은 한국 문화를 말살하려 했다는 등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파친코 출연진도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1교포 솔로몬의 미국인 상사 톰 역을 맡은 지미 심스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탄압과 학대를 받았는지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한국인이 겪은 고통에 공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솔로몬의 라이벌 나오미 역의 일본계 뉴질랜드 배우 안나 사웨이는 시네마데일리 US 인터뷰에서 일본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이야기라며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제작진은 파친코가 감정적 호소에 기댄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40여 명의 역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꼼꼼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자문에 참여한 역사인 교육연구소 심용환 소장은 사소한 소품부터 극중 등장하는 어부가의 박자까지도 고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일부 누리꾼은 극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파친코가 역사를 날조한 반일 드라마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애플 TV 플러스의 공식 SNS에 몰려가 파친코 제작을 댓글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영화 데이터베이스인 IMDb에서는 파친코에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는 평점 테러 움직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글로벌 OTT를 통해 일본의 가해 역사가 전 세계에 제대로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파친코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본의 영화 전문 사이트인 에이가닷컴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한 역사는 젊은 세대에게는 잊혀지고 있는 과거라며 파친코는 제1한국인의 가족사를 장대한 스케일로 그려낸 작품이라고 호평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역대급 시청률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덕에 일본인들은 참교육을 자동으로 당하기 시작하고 있다며 미국 기자들은 이 소식을 전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일본이 한국을 짓밟았다며 역겨운 인간들이라 비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몇 번을 통고해도 결과는 같다. 이제 위안부 문제의 기만성을 파헤치는 단체의 활동으로 수요 집회도 마음대로 될 수 없게 되어 있고 국제법에 반한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상대하지 않고 당연히 항소도 하지 않으니까 언제까지나 이런 이상한 지방법원 판결로 그치게 되겠지만 이런 것은 이제 적당히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3권은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적 절차를 거쳐 유권자의 신임 아래 있다. 고로 우리나라의 사법이 기시다 정권에 무엇인가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도 재판소의 뒤에는 최종적으로 책임자인 유권자가 있다. 한국 사법이 일본 정부에 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곧 한국 사법이 우리 민주주의를 초월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대등한 국가관계를 정면 부정하는 매우 위태로운 사상 황당무계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월권행위이고 이제는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마저 이해하고는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서울지법은 자신이 낸 일본에는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과 그 직후 나온 국제법에 의해 일본의 주권을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상반된 판결의 정합성을 설명해야 한다.
같은 법원에서 게다가 원래는 3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두 소송의 판결이 완전히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먼저다. 군사력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공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면서 우리나라는 즉각 반격해야 한다. 국방력 강화에 대해 위세 좋은 의견이 떠들썩한데 이 상황을 좌시하고 있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의 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도 삼권 분립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래 그 나라의 사법이 타국 정부에 대해서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외교를 담당해야 할 삼권의 하나인 행정을 무시한 행동이 됩니다.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삼권 분립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는 것뿐이지요. 세계 정세가 크게 변하면서 일본도 러시아 중국의 영토 침공에 대비해야 할 때 아직도 해결된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이웃나라가 있었음을 잊고 있었다. 러시아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에서 쓸데없이 상대할 처지가 아니다. 한국의 평소 패턴이라면 앞으로 문씨 체포를 위해 새 정부가 이리저리 뒤지고 있는 가운데 대북 제재 위반이나 레이더 조사 건에 대해서도 일본 국민의 한국 감정이 좋은 쪽으로 쏠리지는 않을 것이고 새 대통령이 삼권 독립이니 까불며 통고 철회가 없다면 일본으로서는 한국 자산 동결 등의 대항 조치를 택할 것이다. 여러 차례 반복되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재판 결과 잇따른 패소로 이어지는 것은 국제법상에도 소멸시효 피해자가 소송을 냈을 때 피고인이 사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의 기준, 원칙에 따른 사법 절차의 정당한 판결 기준을 인용해 판결하는 것이다. 윤지부에서는 이 사법 기준부터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으므로 공소심 재판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기각. 이 판결이 부당하다고 불평하고 싶다면 소멸시효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한일 분쟁만을 더욱 가중시키는 이 처신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주권에 대한 비정상적인 침해이며 평범하게 생각하면 선전포고니까요. 적당히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발동해 제대로 적으로 맞서야 합니다. 말을 기다리고 용서하는 시간은 끝이고 해봤자 한국에 대해서는 쓸모없고 무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이미 역사가 증명했다면요. 아득한 옛날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막대한 금액을 지불해서 해결이 되었다. 일본 정부에서 직접 개인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한국 정부가 직접 주겠다고 해서 말하고 일본의 요청을 거절했지. 그리고 그 막대한 돈은 자칭 위안부에는 미치지 않고 당시 정권이 앞에서는 조금만 인프라에 쓰고 뒤로는 반분했고 지금 한국 내에서는 그 금전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자산의 현금화로 비참한 결과를 보고 싶다면 부디 자유롭게 해보시죠. 그렇다면 일본은 대의 명분을 얻고 경제 제재의 발동으로 대항하게 될 것입니다만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한국 정부는 일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본의 국가 주권마저 전부 부정하며 상대국의 국유재산 몰수라는 폭거를 호소한다고 하니 말이다. 보통 이것은 완전히 국교를 단절한 적대국이나 전쟁 중인 적국에 대해서 하는 짓이다. 억지를 바탕으로 공판을 유지하려고 해도 다른 나라의 재판소가 다른 나라를 재판할 순 없지. 그리고 일본 정부도 바쁘기 때문에 하나하나 상대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소송의 무대응을 일관해온 일본 정부 측을 보아 재산 명시 시기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대한저널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